시간이 잠든 듯한 장소들이 있다. 돌들은 잊혀진 이야기를 간직하고 바람은 소수만이 해독할 수 있는 신호를 실어 나른다. 서울 한복판 경복궁의 웅장한 구조물 앞에서 한 소년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주위의 공기는 떨리는 듯했다. 마치 우주 자체가 그의 다음 숨결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의 이름은 리우밍천, 류명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린 듯 그는 이 세상 것이 아닌 존재에 사로잡힌 듯한 목소리로 한국어로 중얼거렸다. 왕의 기운이 돌아온다. 5산이 다시 모인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오싹한 전율을 느꼈다. 무언가가 드러난 것이었다. 고대의 시간이 보낸 메시지, 그러나 현재를 향한 예언이었다. 리우밍천은 중국 인난성의 외딴 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그의 존재는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3달 만에 또렷한 말을 하기 시작했고 4달에는 자신이 전생의 티베트 승려였다고 말했다. 12살이 되던 해 그는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서울의 거리를 걷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존재는 단순한 교환학생 그 이상이라는 것을. 그는 진실을 품고 있었고 그것은 반드시 세상에 전해져야만 했다. 그는 인디고 차일드로 여겨진다. 격변의 시기에 태어나는 드문 존재, 영적 능력과 높은 감수성, 그리고 일반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 1970년대 이후 밍천과 같은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다. 러시아의 보리스카 키프리아노비치는 자신이 화성에서 왔다고 주장하며 유명해졌다. 태양계에 대한 지식과 재난에 대한 예언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밍천은 또 다른 메시지를 가져왔다. 그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선명하고도 깊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경고를 품고 있었다. 그가 궁 앞에서 말한 말들은 우연이 아니었다. 단순한 아이의 속삭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름이었고 전조였으며 선언이었다. 왕의 기운이 돌아온다. 5산이 다시 모인다. 믿음이 흔들리고 회의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오래된 진실을 외치는 목소리는 드물다. 그러나 밍천은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보는 자의 확신으로 말한다. 그는 다가올 것을 보고 있다. 그의 비전은 한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베이징의 한 과학 포럼에서 그는 2025년 중국에서 일어날 대규모 자연재해를 예언했다. 양쯔강의 홍수, 스촨과 윈난의 지진, 대규모의 파괴. 그러나 그에게 이 모든 것은 벌이 아니라 결과였다. 인간과 지구 사이의 깊은 불균형에서 비롯된 필연. 수십 년간 자연이 받은 무시와 훼손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응답이었다. 중국이 정화를 겪는 동안 한국은 다른 과정을 맞이하게 된다. 그것은 계시의 시간. 중국인들의 대규모 한국 이탈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릴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3명의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각기 다른 뿌리와 길을 지닌 존재들. 산의 남자, 바다의 영혼, 그리고 물의 여인. 다가오는 조용한 변혁을 떠받치는 세계의 기둥. 밍천에 따르면 이 지도자들의 이야기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이미 깨어났다. 그들은 우리 곁을 걷고 있다. 대중적인 인물로서가 아니라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씨앗으로서. 그리고 그 시간이 도래하면 되돌림은 없을 것이다. 새로운 질서가 시작될 것이다. 강요된 것도 강제된 것도 아닌 혼돈 속에서,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 태어나는 질서. 과거의 고대 문명들은 위대한 몰락이 새로운 순환의 전조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 세계의 혼란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비슷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그 징후들은 곳곳에 퍼져 있다. 기후 변화, 조용한 갈등들. 겉보기에는 발전하고 있어도 점점 커지는 집단적인 불안감.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리우밍천과 같은 목소리들이 등장한다. 그 목소리들은 소리치지 않는다. 단지 드러낼 뿐이다. 밍천은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다. 기억하게 하러 왔다. 이 땅의 뿌리에 아직도 살아 숨쉬는 고대의 지혜를, 급박함과 야망, 자아의 무게에 묻혀버린 잊혀진 가치들을, 그리고 그 가치들이
다시 모이는 5산의 상징으로 곧 깨어날 것임을. 그는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해를 가리켰다. 하나의 주기, 하나의 문, 2025년. 그 해는 단지 달력의 또 하나의 페이지가 아니다. 단절의 지점이다. 낡은 세계와 새로운 세계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 환상과 진실 사이, 분열과 통합 사이. 리우 밍천의 이름은 조용히 학자들, 영적 탐구자들, 그리고 일부 정부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그의 평범한 외모나 소박한 출신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말이 지닌 무게와 예언의 정확성 때문이었다. 13살의 나이에 베이징에서 열린 과학자 및 정부 인사들 앞에서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시간을 한 권의 책처럼 바라보는 자의 평온함으로 그는 2025년 중국이 역사상 가장 큰 자연정화를 겪을 것이라 말했다. 양쯔강에는 3번의 대홍수가 닥칠 것이라고 했다. 첫 번째는 5월, 두 번째는 7월, 세 번째는 9월. 물의 흐름 속에서 대지는 깊은 울림과 함께 포효할 것이고, 특히 스촨성과 윈난성에서는 규모 7.8 이상의 지진이 도시를 뒤흔들 것이다. 셀 수 없는 피해가 따르겠지만 밍천은 그것을 종말이라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시험이라 했다. 문이라 했다. 정화라 했다. 자연은 복수를 위해 파괴하지 않는다. 자연은 회복한다. 인간이 끊임없이 왜곡한 균형을 되돌린다. 이러한 비전은 조용히 퍼져갔다. 언론은 무시했다. 정치는 외면했다. 하지만 들을 줄 아는 이들 사이에서 그 메시지는 뿌리를 내렸다. 지구는 분노한 것이 아니다. 치유 중이다. 그리고 그 치유는 고통과 함께 찾아오겠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도 가져올 것이다. 더 진실하게, 더 겸손하게, 더 의식 있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 세계의 시선이 정치적 긴장과 경제적 붕괴에 쏠려 있는 동안 리우 밍천은 한국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단지 국가들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에너지장을 보았고 서울의 현대적 콘크리트 아래에 잠든 고대의 기억들을 보았다. 경복궁 주변을 걷던 어느 날 그는 1시간 이상 명상에 잠겼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그의 눈은 촉촉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다시금 무언가 더 큰 것에 사로잡힌 듯 속삭였다. 왕의 기운이 돌아온다. 5산이 다시 모인다.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것이 망상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계시였다. 무언가가 움직인 것이었다. 한반도의 영적 기반에 잠들어 있던 고대의 힘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지배로서가 아니라 기억으로서, 목적으로서. 밍천은 말이 적었다. 그러나 그가 입을 열 때마다 그의 말은 길을 그렸다. 그는 2025년 초부터 시작될 중국인들의 대규모 한국 이탈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연이 아닌 하나의 주기였다. 3월에서 6월 사이 약 50만 명의 시민들이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라 예언했다. 단순한 사회적 압박 때문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본능적인 귀향의 충동 때문이었다. 폭풍 전야, 가족 곁으로 돌아가려는 내면의 부름이었다. 같은 시기 한국 사회 내부에서 문화적 인식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다. 중국 음식점들이 문을 닫고 예래 문화의 흔적들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무언가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새로운 적이 아닌 새로운 정체성이다. 양국 간의 긴장은 극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가장 어두운 밤이 새벽을 앞두듯 이 위기는 더 깊은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한 필연이었다. 그것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변화였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새로운 리더십의 탄생이 있다. 새 인물, 새 길, 새 징후. 첫 번째는 밍천이 산의 남자라 부른 자.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말투를 지녔으며 밝은 옷을 입고 오른쪽 눈썹 위에 작은 점이 있다. 정치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지만 민중의 영혼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조용한 경제학자. 높은 곳에서 내려와 낮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 오는 이. 그의 가장 인상적인 제스처는 말을 할 때마다 오른손을 움직이는 방식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디어를 불러오는 듯했다. 두 번째는 바다의 남자. 생존자. 한국 남부에서 태어났으며 3번의 죽음을 가까스로 피한 자. 말은 적지만 깊이가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광대뼈 근처에 점이 하나 있고 초반에는 믿음을 얻지 못하고 조롱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붕괴의 순간 그의 말은 혼돈과 재건 사이의 다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물의 여인. 말투는 차분하고 긴 머리를 항상 묶고 다니며 조용한 고통의 과거를 지녔다. 외국에서 온 그녀는 국경 너머의 경험으로 영혼에 깊은 흔적이 남아있다. 그녀의 존재는 힘이 아니라 명료함으로 드러난다. 눈을 마주치면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것을 깨우는 사람. 그녀의 피부에는 오래된 화재로 인한 작은 흉터가 있다. 그녀의 여정은 예술에서 정치로의 전환이었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부름에 이끌려 움직였다. 밍천에 따르면 이 셋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다. 가치의 상징이고 원형적 힘의 현현이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길을 걷지만 결국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된다. 전략이 아니라 필연의 흐름에 따라 그들이 마주하게 될 한국은 지친 나라일 것이다. 분열된 나라, 그러나 준비된 나라. 최근의 고통은 새로운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이 세 인물의 만남은 전례 없는 안정의 시대를 열게 된다. 밍천은 말했다. 오래된 시스템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것이라고. 혁명으로 인한 붕괴가 아니라 무능함으로 인한 붕괴. 정당, 경직된 구조, 가면들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놀라운 무언가가 나타날 것이다. 민중 중심의 정치 모델, 직접 참여와 기술, 분산 구조로 이뤄진 시스템. 이전까지는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이들이 결정을 이끌고 데이터는 의식이 되며 기술은 정의의 도구가 될 것이다. 리우 밍천이 본 것은 이상향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속성이었다. 깊은 고통에서 비롯되었지만 동시에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였다. 그에게 환상의 자리는 더 이상 없었다. 세계는 변화하고 있었고 한국은 그 변화의 도약을 가장 먼저 시작할 국가 중 하나였다. 그의 비전에 따르면 2025년 초 세계는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목격하게 될 수 있다. 한국의 땅은 수많은 중국인들의 존재로부터 서서히 비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밍천은 3월에서 6월 사이 약 50만 명의 사람들이 조국으로 돌아갈 것이라 보았다. 명확한 명령도 눈에 띄는 단절도 아닌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충동 때문이었다. 마치 조용한 기억이 그들을 뿌리로 불러들이는 듯한 내면의 부름. 이러한 이탈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닐 것이라고 밍천은 말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문화적 전환의 시작일 수 있다. 외래의 관습과 상징들이 갑작스럽게 사라진 그 자리에 한국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정체성의 일부를 다시 찾게 될지도 모른다. 음식점들이 문을 닫고 문화적 참조들이 비워질 때 그 틈에서 새로운 국민적 감정이 피어날 수 있다. 조용하지만 강한 깨어남. 한편 바다 건너 중국에서는 극심한 고통의 시기가 찾아올 수 있다. 밍천은 자연이 성스럽다 할 정도로 강하게 반응할 것이라 말했다. 5월, 7월, 9월 세 차례에 걸친 대홍수가 양쯔강을 덮칠 수 있다. 물은 마을과 도시, 들판과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침투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대지도 흔들릴 것이다. 스촨성과 윈난성과 같은 지역들은 리히터 규모 7.8 이상의 강진을 겪을 수 있다. 피해는 심각할 것이며 손실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밍천은 이 모든 비극을 처벌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더 큰 정화 과정의 일부였다. 인간의 행동에 대한 지구의 응답, 무너진 균형을 되돌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 고통은 치유의 전조이며 붕괴는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다. 이 불안정함과 재시작의 시기 속에서 밍천은 한국에서 지금껏 보이지 않았던 새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정당이나 선거 전략에서 만들어지는 리더가 아니라 시대 자체가 부르는 존재들이다. 첫 번째는 산의 남자. 밍천에 따르면 그는 한국의 높은 지역에서 혹은 내면적으로 고립된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다. 키가 크고 단단한 목소리를 지니며 밝은 옷을 입고 오른쪽 눈썹 위에 작은 점이 있다. 그는 말을 할 때 손을 움직이는 독특한 제스처로 인식될 수 있다. 정치권과는 거리가 있는 인물이지만 탁월한 경제 감각과 조용한 통합의 힘을 지닌 자. 두 번째는 바다의 남자.
한국 남부 출신으로 그의 인생에는 3번의 죽음에 가까운 경험이 있다. 그의 말은 느리지만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다. 얼굴의 광대뼈 근처에 있는 어두운 점이 그의 외모적 특징 중 하나일 것이다. 초반에는 의심받고 무시되지만 국가가 가장 큰 시련을 맞이하는 순간 그의 존재는 빛을 발하게 된다. 밍천에 따르면 그는 어둠 속에서 조언하는 자, 어둠의 조언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번째 인물은 어쩌면 가장 신비로운 존재일지도 모른다. 물의 여인, 40살 안팎의 여성으로 긴 머리를 늘 묶고 다니며 오랜 세월을 한국 밖에서 보내다가 돌아오는 인물이다. 그녀의 말투는 고요하지만 누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단단함을 지니고 있다. 그녀의 피부에는 작은 화상 자국이 있고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거의 흔적이 될 수 있다. 그녀의 시작은 정치가 아니다. 예술과 문화에서 출발하며 점차 영향력은 확대되어 결정의 영역까지 뻗어갈 것이다. 그녀의 시선을 마주한 이들은 자신이 완전히 보였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리우 밍천은 이 지도자들이 이미 눈에 띄는 자리에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깨어났다고 믿는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으며 군중 속에 섞여 있다. 많은 이들에게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존재들. 그러나 그들의 사명이 그들을 수면 위로 이끌어낼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밍천의 말에 따르면 이 세 인물은 처음에는 서로 떨어져 각기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다. 때로는 충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로 이어질 것이다. 이 연합은 이념적 친밀감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것은 보다 큰 자각에서 시작된다.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한 야망이나 자존심 이상의 무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균형을, 그리고 진실을 필요로 한다. 밍천은 이 미래를 새로운 정치 질서의 시작이라고 설명한다. 요란한 혁명이 아니라 조용하고도 피할 수 없는 변형이다. 그는 전통적인 정당 구조의 종말과 더 참여적이고 분산된 모델의 등장을 말한다. 국민과 직접 연결된 시스템, 인공지능을 통해 국민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 구조를 재편하는 정치. 권력의 행사 방식이 완전히 재정의되는 흐름. 이 새로운 체계는 하루아침에 탄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낡은 것이 무너짐으로써 점진적으로 형성된다. 실현되지 못한 약속들의 잔해 위에 구축되는 투명한 정치. 리더십은 강요가 아닌 경청에서 시작되며 데이터는 의식의 도구가 되고 기술은 정의의 수단이 된다. 과연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지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리우 밍천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현실의 더 깊은 층이 어딘가에서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음을 느낀다. 말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말없이 움직이는 조각들.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가 남긴 수많은 메시지 중 하나는 아직도 가장 두터운 신비의 장막에 쌓여 있다. 바로 경복궁 앞에서 그가 한국어로 남긴 그 말. 지금도 학자들과 영적 탐구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회자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그 말의 의미를 궁금해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고대 상징을 깊이 탐구해온 이들에게 그 표현은 아주 오래된 무게를 지닌다. 어떤 해석에 따르면 다섯산은 단순한 지리적 형상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민족의 정신 속에 잠들어 있던 5가지 가치, 한때 나라를 통합하고 왕국을 떠받치며 결정을 이끌었던 본질적인 힘들이다. 그리고 밍천의 말대로라면 이 가치들이 이제 다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정확한 지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각난 징후들이 있다. 단서들, 가능성들, 그리고 그중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운명 자체에 대한 예언이다. 리우 밍천은 말한다. 2026년 3명의 인물 산의 남자, 바다의 남자, 물의 여인이 상징적으로 만나게 되면 전혀 새로운 정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단순한 개혁이 아니다. 기존 체제의 완전한 붕괴일 수 있다. 정당은 더 이상 권력의 블록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 전통적인 시스템은 해체되고 더 가볍고 더 유연하며 경청과 분산된 지혜를 바탕으로 한 새 모델이 등장한다. 이 새로운 질서는 지금까지 세상이 본 적 없는 방식이 될 것이다.
밍천에 따르면 그것은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실험이 될 것이다. 각 국민이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을 통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사회. 결정은 연설이나 대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집단 직관의 결합에서 탄생한다. 그리고 한국은 이 예언에 따르면 이 길을 가장 먼저 걷게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은 이를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단순한 이상이라고 치부한다. 그러나 리우 밍천에게 있어 이 구조는 이전의 모든 일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다. 문화적 위기, 외세의 이탈, 내부의 갈등, 그 모든 혼란 속에서 결국 한국은 안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게 된다. 5산은 바로 이 새로운 건축에 보이지 않는 5기둥이다. 지혜, 정의, 자비, 진실, 그리고 통합. 더욱 신비로운 것은 세계 무대에서 한국이 맡게 될 역할이다. 밍천의 말에 따르면 이 길이 실제로 실현된다면 한국은 단순한 국제적 참여국이 아닌 반대 세력 사이의 중재자가 될 수 있다. 서양과 동양 사이, 전통과 혁신 사이, 물질과 정신 사이의 균형점. 예언에 따르면 오래된 구조가 붕괴한 후에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정치 지도자에 그치지 않고 집단 의식의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이클에서 물의 여인이 국가를 이끄는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녀는 목소리의 힘이 아니라 시선의 깊이로 리더십을 발휘한다. 그녀는 세상에 새로운 리더십의 상을 제시할 것이다. 섬세하고 단단하며 더 높은 가치를 향한 연결을 이끄는 존재. 그녀의 역할은 미묘하지만 결정적일 것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관계 재정립에 있어 중심에 설 수 있다. 밍천에 따르면 2027년에서 2028년 사이 아시아는 새로운 균형의 사이클에 진입하게 될 수 있다. 자연의 실현을 통해 정화된 중국은 이제 다시 지역적 관계를 복원하려 할 것이다. 과거처럼 지배가 아닌 존중의 태도로. 이 맥락 속에서 한국은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민족 간의 전달자. 그간 상업적이고 얕았던 문화 교류는 깊은 전통 철학, 영성, 문화 간 대화로 전환된다. 두 나라의 젊은이들은 과거에 외면했던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자신들의 신화, 뿌리,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오래된 방식. 리우 밍천은 이 시기를 재회의 시기라고 부른다. 과거의 잘못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의미를 부여받는 시간. 고통은 잊히는 것이 아니라 배움으로 바뀌는 시간. 그리고 오랜 분열의 끝에 마침내 화해라는 문이 열리는 시간. 그는 또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있어서도 커다란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홍수와 지진이 불러온 파괴는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지구와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는 긴박한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2026년을 기점으로 청정에너지, 환경보존, 자연의 주기 존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밍천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이 흐름을 겸손과 혁신, 그리고 영적 기억을 바탕으로 이끌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려낸 모든 장면 중에서도 가장 조용하면서도 깊은 침묵 속에 감춰진 것이 있다. 밍천은 그의 마지막 기록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는 순간에 대해 말한다. 꿈과 직관, 비전의 세계가 현실과 점점 더 섞이기 시작하는 시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이들은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감들을 느끼고 부름을 듣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움직임을 감지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 시기를 집단적 각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많은 이들이 같은 이미지를 꿈꾸고 아이들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를 말하고 어른들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전환 충동을 느끼게 된다. 고요를 찾고 내면으로 깊이 잠수하려는 욕구. 지구의 주파수 자체가 변화하고 그에 따라 인류의 의식도 함께 바뀌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5산은 단순한 가치가 아니다. 그것은 각 인간 안에 잠들어 있던 에너지 중심이자 본질과 다시 연결되려는 자들에게 열릴 수 있는 내면의 산이다. 그리고 그것이 깨어날 때 밍천은 말한다. 한국인의 진정한 힘은 군사력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아니라 영적 존재감으로 드러날 것이라고.